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최고의 선택. 당신의 노후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줄 전지적 은퇴 시점. 바로 이 시점에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텐션이 더 타신 것 같아요. 아, 감기 걸리셔가지고요.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요.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건 은퇴에 가까워졌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닐까요? 제가 지금 네. 쫄려요 지금. 가진 것 중에 되거든요. 가장 큰 자산이 어떤 거죠? 몸이죠 몸. 몸 다음으로. 다음으로 네. 아무래도 뭐 다 비슷할 텐데 네. 부동산이죠 부동산. 아, 부동산이구나. 저도 뭐 집에 다 아무래도 들어간 게 있으니까. 저도 뭐 예. 지금 제 건 아니지만 은행 반 저희 아내 이름으로 해놨거든요. 아이고. 아내 반. 네, 해놨는데. 다들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나라는요 그 자기 재산 중에 64.4%가 네. 부동산이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미국은 한 28.5고 네네네. 일본은 37%인 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부동산에 네. 자산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지 궁금해요. 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네. 이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조금 더 많으시잖아요. 65세 이상 분들은 80%가 맞아요, 맞아요. 부동산이 또 자산이라고 하네요. 이게 노후에 부동산에 자금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거를 금방금방 급할 때 쓸 수가 없다라는 게 아, 문제예요. 맞다. 네. 그 혈액순환이 또 잘 네. 되려면 동맥경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동산에 묶이면 이 돈맥경화라고 네. 돈맥경화라고 이게 막혀버립니다. 동맥경화, 맞죠. 아, 저도 지금 요새 그 금리가 올라가지고 지금 오메가3를 좀 먹어야 돼요. 돈맥경화가 꽉꽉 막혔어요. 이거 어떻게 푸나요? 금융치료가 지금 시급한 상황이에요. 아, 그쵸. 예. 병원 갈 필요가 없고 지금 금융치료를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준비한 게 네. 아무래도 노후 설계에 있어서 부동산 이 편중 구조를 어떻게 좀 바꿔야 될지, 그쵸, 그쵸. 그리고 또 부동산 하락 시기에 우리 집은, 우리 네. 부동산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이제 돈맥경화와 또 이제 막힌 혀를 뚫어주실 그렇죠, 오늘 그렇죠, 또 그렇죠. 부동산계의 또 1호 빅데이터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정말 조용하게 다 음소거하시고 이것만 집중해서 봐주신다면 여러분들 돈맥경화를 저희가 확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좀 압니다. 진짜로요? 예, 제가 어때요? 전에 한번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천 데이터를 좀 알아보고 여기는 파주 데이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나올까? 인천 시민 주목해 주시고 저도 인천 시민이라 여기 저분인 것 같아요. 예. 여기 타시죠. 네. 네. 대표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내에서는 빅데이터 부동산 전문가 1호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관련한 3권의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책으로 3권 나왔으면 데이터가 지금 완벽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보장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예, 출연만 하시면 조회수가 대박나요. 그러면 지금 1호시니까 지금 몇 호까지 키우셨어요? 저 이후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안 키우죠. 100호까지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키우려고 합니다, 이제. 아직 하실 게 많으세요. 조금 더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키우셔야죠. 그러니까 왜냐면 혼자 다 독식하겠다 이런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유명하신 게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네. 2년 전에 이미 작년에 부동산이 안 좋을 것이다. 이거를 이제 예측을 하셨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걸로 굉장히 유명을. 그걸 어떻게 예측하셨어요? 왜 안 좋아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사람도 데이터로 쪼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인성도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면 성공할 가능성이 힘들겠죠. 그렇죠. 이런 원리로 부동산도 그 지역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뭐 입주 물량도 얘기하고 미분양도 얘기하고 금리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결합을 해서 보면 대략 큰 흐름이 보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네. 근데 이제 제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잔치집에 제가 지금 저 파터 놓은 거잖아요. 아 그럼 박사님 때문에 지금 집값이 전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진짜 평생 먹어도 못 먹을 욕을 먹었죠. 그쵸. 아니 네가 야 데이터가 무슨 뭐 미래를 아냐 뭐. 근데 딱 6개월 1년 지나고 놓고 보니까 그때가 정확하게 진짜 고점이었거든요. 영광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와, 그때는 매도 기간이었고 이제 매수 기간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너무너무 궁금하고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듣고 그 매수 기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대 직장인이고 3년 뒤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2년 전에 산 아파트 대출금과 이자 부담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드네요. 그때만 해도 지금 아니면 영영 집을 못 살 것 같아서 무리를 내서 아파트를 샀는데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대출 이자까지 치솟아버리니 퇴직 후에 하우스 푸어 신세가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팔고 빚을 청산하는 게 나을까요? 이런 분들 많죠. 이 지금 대표적인 영끌족들. 그렇죠. 예, 이런 분들 많은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막 8%까지 막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소주 먹고 싶어요.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이런 분들 어떻게 대표님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야 할까요? 사실 지금 집을 팔기에는 사실 너무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집을 팔면 내가 또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집을 팔면 남는 게 거의 없으실 거예요. 사실은 내놔도 팔리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거래 절벽이다 네, 보니까. 맞아요. 고점에서 못 파신 분들은 최대한 버티기로 가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뭐 요즘 투잡, 쓰리잡까지 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일단 최대한 버텨라. 현금을 좀 계속 이제 버시면서 확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이제 올해부터 지금 특별 보금자리 이게 혜택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네네. 소득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해주는 금액도 좀 많아졌고 무엇보다 이제 금리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4%대로 이제 대출을 갈아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금리가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런 특별 보금자리 이런 혜택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아보면 싼 금리가 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그다음에 현금은 조금씩 더 모아 가시면서 최대한 네. 버티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뉴스나 뭐 그 유튜브나 뭐 보면 계속 더 안 좋아질 거다, 더 안 좋아질 거다. 이게 더 움츠려들고 더 슬프게 하는 것 같아요. 기억나시겠지만 2021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부동산 기사가 뭐냐면 2030 영끌에서 부동산 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2030, 즉 MZ 세대가 대출 받아서 금리가 또 너무 싸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집을 살 정도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자산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누군가가 그 가격을 떠받쳐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떠받쳐 주지 못하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건 코인이건 부동산이건. 자, 그런데 2030 세대까지 영끌에서 집을 샀으면 네. 이거를 누가 떠받쳐 줘야 되냐면 10대들이 영끌에서 그 집을 받쳐줘야 돼요. 진짜. 무슨 얘기? 왜냐면 2030 세대까지 영끌에 다 샀으니까. 초등학생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 아들? 근데 그럴 수 있나요? 없죠. 그럴 수 없죠. 그 용돈 한 달에 10만 원인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개별 아파트 단지들이나 대단지를 들어가 보잖아요. 작게는 10에서 작은 게 10%고요. 많게는 30% 가까이 매매가가 떨어졌어요. 저희 집이 지금 30%가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고점 대비? 그렇죠. 고점 대비. 네. 근데 이게 마음속의 본전이라고. 맞아요. 그렇죠. 고점이 내 집 같아요. 맞습니다. 다들 주식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네. 이 앱이 또 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매일 본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사느라 바빠서 노후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고 집도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부지런히 재테크를 해야 노후를 버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합니다. 주변에서 부동산 경매를 잘 활용하면 싼 값에 집을 살 수 있다고 해서 얼마 전부터 경매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요즘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 경매를 통해 집을 사는 건 괜찮을까요? 이게 경매. 우리가 경매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네. 이때가 기회 아닙니까? 이제 경매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싸게 살 수 있다. 위기는 곧 기회다. 그렇죠. 저도 경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아, 대표님 그래요? 지금 경매로 집 사는 게 어떤가요? 지금부터 기회를 좀 서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 좋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겠다. 예, 이거는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게 이 금리 인상의 여파가 바로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끌에서 사신 분들의 지금 이자 부담이 2배 이상, 2.5배 이상 지금 늘었잖아요. 네. 대출 부담이.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아마도 이제 경매나 공매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경매 관련해서 기회를 보시는 거는 굉장히 지금 시장을 잘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한 올해 말이나 23년 말이나 24년 즈음에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전략은 저는 아주 좋다라고 봅니다. 자, 이번 순서는 저희가 이제 직접 은퇴를 고민하는 사연자를 시청자를 찾아가는 그런 순서입니다. 노후특화가 간다. 우리 저기 사연자분 이제 태울 건데요. 저기 앞에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워서 떨고 계신 건지 아니면 걱정이 많아서 떨고 계신 건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행복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추우셨죠? 열도가에 탑승하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사연자분.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네. 목적지 말씀하시면은 거기까지 모시다 드릴게요. 하늘공원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하늘공원이요. 요즘에 날씨가 추워가지고 네네네.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공원 그래요?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추운데. 저희 채널 오시면 다 공원, 산 이렇게 절 막 이런 데만 좋아하세요. 답답하시잖아요. 답답하니까 네 이해합니다. 하늘공원으로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쌍문동에서 온 정신호고요. 올해 나이가 51예요. 사연자분들은 고민은 많으신데 저번에도 그렇고 네. 다 외모는 그쵸. 보다 이렇게 또 동안이세요. 예, 다들 동안이시죠. 알고 네. 보면 모르는 고민이 많답니다. 아이고. 나무. 예. 현재 노후 설계 관련해서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저희가 좀 아파트를 힘들게 대출을 껴가지고 샀는데 그게 이제 거의 갚아가긴 하는데 저희가 가진 게 이제 아파트밖에 없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걸로 노후 설계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듯한데 어떻게 하면은 잘해서 노후 설계를 잘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이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우리 고민을 또 해결하기 전에 얼만큼 네. 내용을 알고 계신지 한번 테스트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알쏭달쏭 OX 퀴즈.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대출이 있는 주택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 X요. 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추셨습니다. 아니 보통 주택에 대출이 껴 있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하네요. 또 예를 들면 이제 갖고 있는 대출이 뭐 3억이에요. 근데 연금을 뭐 한 4억 받을 수 있다. 그럼 3억은 갚고 나머지 1억 정도를 가지고 연금으로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궁금한 게 노후에는 네. 또 갑자기 뭐 의료비나 막 네. 목돈 들어갈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택연금은 연금 형태다 보니까 목돈이 필요할 때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목돈으로 또 활용하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또 국민연금이나 네. 뭐 이런 또 노후를 그런 대비한 건 다 그런 있어요. 또 가지고 계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까지 같이 합해서 아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 즉 이제 이 건강한 나이와
실제 이제 죽는 나이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게 17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후에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17년 동안 아프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아, 마음 아프다, 마음 아프다. 어떤 금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또 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 먹어서는 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뭐 질병이나 이런 게 걸리면 돈이 또 목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재테크뿐만이 아니라 건강 테크에도 굉장히 많은 또 이런 노력을 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왜 우리 부장님 오늘 아플 때 이런 얘기가 나? 그러니까요.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잘 듣고 저희가 또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많이 맞추시면 선물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X일 것 같은데. 자, 결정해 주세요. 네, X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을 좀 찍기를 해보신 분들 네. 아,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보통 그렇죠.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쵸. 찍기를 잘해요. 아, 잘 찍으시네요. 요새 깡통 전세 이런 걸로 피해 보시는 분들 많은데 요거 가입하면 100%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깡통 전세 관련해서도 네.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가입을 했는데 집주인이 바뀌어 버린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뭔가 편법을 써서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 깡통 전세 피해 안 보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매매가가 떨어지면 수요가 전세로 몰리면서 전세가 올라가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이런 버블 때문에 전세나 매매가나 둘 다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 말도 안 돼. 상태인데 거기에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비싸진 전세를 아무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역전세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이슈들이 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허구의 부담이 계속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이걸로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네. 이 전세가율이 좀 많은데 이런 데를 전세를 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나는 이것도 찝찝하다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반전세나 월세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저는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아니 내가 집주인인데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게 네. 너무너무 아주 신기한. 비통하죠. 네, 그렇죠. 와, 난 처음 들었어요. 맞아요. 집을 완전 팔고 놀랐어요.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맞아요. 너무 놀랐어요 지금. 네네. 반전세나 그냥 월세로 사세요. 조금 그게 오히려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전세 다 이거 보증해 주니까 괜찮아요 하고 내가 가진 돈 뭐 한 1억 5천에다가 나머지 1억 5천 대출 받아서 했다가는 내가 갖고 있던 1억 5천도 다 날아가고 대출도 그대로 남아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친하신 분들 말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분들 말 믿고 확실하다고 생각했다가 피해 볼 때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죠. 다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고, 네, 많이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두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제가 선물로 선물 뭐예요? 자, 64인치 TV를 잴 수 있는 줄자를 네, 선물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해마다 이 선물이 점점 네.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는 3박 4일 제주도 여행할 수 있는 지도를 저희가 드렸었거든요. 네. 북한에 있는 아파트보다 낫잖아요. 자, 선물이 다양해지고 있는 전지적 은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네. 우리 사연자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현재 노후 설계에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집 한 채밖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대출이 별로 이제 많이 이제 열심히 갚아가지고 네. 이제 올해나 내년 안에는 갚을 수가 있는 이제 아파트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그거를 이제 아파트 하나 있는 거를 더 효율적으로 이제 노후에 더 쓸 수 있을지 그거가 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네. 잘 모르겠어서 자, 첫 번째 솔루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무엇인가요? 네.
주택 갈아타기로 기회를 노려라. 이 부동산 시장이 한 10년이나 10몇 년마다 한 번씩 크게 요동을 쳐요. 지금은 이제 외곽의 이제 그런 아파트지만 네. 이게 시기가 또 조금 있으면 또 좋아질 거거든요. 한 2, 3년 지나면. 그게 그럴 때 이제 갈아타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을 잘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걸로 노후 자금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서 그리고 시기만 좋으면 레버리지를 또 다시 끌어다가 좀 더 우리가 보통 이제 상급지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상급지로 이동하면서 갈아타기를 하면서 자산을 불려나가시는 그런 형태로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럼 그런 기회를 언제 내가 가져갈 수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아마도 한 2025년 어느 즈음부터는 저는 괜찮은 시기가 올 거예요. 혹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대충 해주신다면? 글쎄요, 한 봄, 여름 정도 되지 않을까. 상반기가 네, 좀 올 거다. 네, 자, 그러면 저는 목돈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일을 더 이제 열심히 꾸준히 해서 지방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거 좋다. 그런 거는 괜찮을까요? 네. 위험하지 않을까요? 혹시 부동산에 대한 이런 공부를 조금 전문적으로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한 책을 한 10권 이상 읽어본다든가. 아니 그런 거는 안 해보고요. 그냥 아는 지인이 몇 년 전에 2019년도인가 그때 부동산 붐이 막 일어났을 때 금리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부동산 회사를 다닌다고 자꾸 저한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했는데 여기서 많이는 아니지만 자꾸 푸시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그거를 거래를 계약을 못 맺으면은 막 되게 막 이상한 사람으로 막 몰고 이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제가 땅을 좀 샀어요. 근데 그 땅이 알고 보니까 큰 기획부동산에 당하신 것 같은데. 덩어리를 사갖고 125명이라는 사람이 100평, 200평씩 사가지고 그거를 제가 만약에 팔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 사고 나서는 그쪽으로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지금. 그걸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지인이죠. 그봐, 내 지인 조심하라 했지. 지인. 형제보다 가까운 지인이라서 아유. 하도 오라 그래서 갔던 거예요. 언니도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친한 사람들 얘기를 믿고 했다가 망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마음이 또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아픈 기억이 있으시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뭐 일을 해서 월급을 좀 더 많이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 부동산만큼 큰 자산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하고 못하고가 나의 인생을 어마무시하게 좌지우지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솔루션 더 기대됩니다. 무엇인가요? 그놈 목소리를 조심해라. 지방 아파트는 기회를 주시해라. 근데 그거를 정보를 없고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는 사람만 말만 믿게 그래서 되는 거예요. 사람 말을 믿지 마시고요.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제가 보니까 완전 불인이시거든요. 네. 불인이? 부동산 어린이? 불인이. 무슨 일? 부동산 어린이를 불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경하에서 불행이 뭐 이런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제 불인이를 탈출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한 2년, 3년 동안 꾸준하게 한 달에 책 한 권만 보시고 공부를 꾸준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이제 앞에 그림이 보이겠네요. 눈에 보이실 거고 그렇게 해서 10년에 한 번만 갈아타기 잘하시잖아요. 10년에 한 10년에 번. 한 제가 장담하는데 나중에 이제 모피 코트 입고 나오실 겁니다. 이야. 네. 그날이 빨리 왔습니다. 일단은 한 3년 동안은 누구 말 듣고 투자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3년 동안은 내가 눈 감고 귀 닫고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뭔가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하기 전에 주변 사람 말 믿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 이거는 맞아. 운이거든요. 근데 인생을 저는 운에 맡기는 건 그런 운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운에 맡기지 말고 실력에 맡기자.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고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사이클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내려도 지방이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사이클 같은 거 제가 이제 수도권은 한 24년 말이나 25년 정도는 돼야 뭔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은 좀 더 빨리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아, 그게 왜 진짜로요? 아, 왜냐면 지방인데? 지방이 거품이 별로 없어요. 수도권은 좀 거품이 많이 껴는데 지방은 네네네. 상대적으로 네. 거품이 좀 작아서 서울에서 봤을 때 이 우측으로 내려가나요? 왼쪽으로 내려가나요? 일단 충청북도가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가운데네. 네. 가운데네요. 네. 자, 돈이 크지 않아도 내가 부동산 공부만 제대로 하면은 그게 가능하다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 많아도 5,000만 원이면은 몇 채를 살 수가 있다니까요. 진짜. 자, 그러면 자,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럼요. 당연히 오늘 공부- 책 사야지 오늘.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불이니 밑에 네, 부애기입니다. 부얘기. 부애기예요. 아, 아직 네. 네, 탄생 이제 돌도 안 지났는데 아, 네. 잘 몰라요. 근데 갈아타기를 저도 하고 싶거든요. 저도 네. 애가 셋이라서. 네. 근데 애가 셋인데. 얘가 셋이요? 네, 중학생이에요. 큰 애가. 와. 그리고 막내가 갈아타기 하셔야 유치원이고. 되겠다. 근데 이 애가 있는 분들은 갈아타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면 학교도 있고 친구도 있고. 네.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자, 애가 있어요. 네. 애가 성인이 됐을 때 네. 우리 아빠가 네.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렸을 때 이사 가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이사도 안 가고 네. 그래서 제대로 갈아타기 못한 걸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원할까요? 아빠가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쵸? 네. 네. 사실 이제 많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아유 엄마 나 이사 가기 싫어요 친구들 어떻게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이사를 가는데 상당한 장벽이 있겠지만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한테 내가 좀 더 좋은 환경과 네.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내려놔야 돼요. 둘다 가질 수는 없어요. 미래가 달라져 한번 해주세요. 네 미래가 달라져. 네, 맞아요. 그렇죠.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보, 우리는 충북으로 간다. 지금 진천 출발 준비해. 진천. 진천 괜찮나요? 진천도 나쁘진 않죠. 진천 갑니다. 이제 짐 싸. 아이의 미래는 나의 노후가 중요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하늘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네. 예. 네, 목적지 하늘공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예, 오늘 사연자분 소감 어떠신가요? 유독한 탑승 소감. 제가 오늘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투자라든가 이런 거 정보를 너무 많이 알아가고요. 그리고 정말 그런 그 투자에 대해서 이런 걸 공부를 해가지고 노후 설계를 든든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오늘 갈아타기 배우셨으니까 집에 네. 갈 때도 지하철로 계속 갈아타기 네. 하면서 한시간 두시간 네, 합니다. 버스도 갈아타보고 네. 네, 갈아타기 연습을 좀 하시면서 가셨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대표님 만나고 오전에 좀 추웠는데 네. 날씨가 좋아졌어요. 네, 햇빛이 그래도 네. 대표님 만나니까 햇살이 비치네요. 자, 여러분들의 은퇴를 저희가 고민하고 시원하게 날리도록 더욱더 노력할 테니까요. 멋진 솔루션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힘차게 외치고 끝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은퇴 후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든든하게 전기적 은퇴 시점 화이팅!